최근에 제가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 회사에다가 독점 계약서를 던진 적이 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도 변호사들이 이거 다 못 챙길걸요?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세상이 왔다.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이 좀 얘기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는 못할 것 같고 오늘 준비했는 자료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한번 달려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꺼내보려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이제 마인드맵을 쓰다 보면 이제 생각 확장이 빨라지니까 뭐 주체를 못하게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지금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인트로로 이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응원들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처음으로 댓글 남기신다는 분도 여기 보였고요. 뭐 이런 말씀도 되게 고맙고, 근데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랜딩의 시작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것도 궁금하다, 이런 말씀도 받았고, 요거는 한번 기회를 봐서 한번 브랜딩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브랜딩 이야기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도 다 같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배경 지식을 쌓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했죠. 뭐 리셀 이런 건 다 안 해주는데 유료급 강의다 이런 말씀들 너무 응원이 너무 많이 돼요. 힘이 됩니다. 지금 일반인이나 셀러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일부가 오늘 조금 이야기가 되어 나갈 것 같아요. 일부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 정리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뭐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악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되게 힘줘서 하는 상태는 아니라 가지고 저 하고 싶을 때 막 하잖아요. 죄송하기도 한데 악플을 하면 뭐 코스트코 이야기 했더니 이렇게 영상 올라오면 끝난 거다. 끝났다고 주식 안 하면 돈 못 벌죠. 그런 것처럼 뭔가 소문에서 자기 주관이 빠지고 뭐 카더라 이런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이런 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 아는 얘기를 지만 알던 내용처럼 뭐 크크크 막 본인의 인격이죠. 이건 본인의 인격입니다. 상처 절대 안 받습니다. 1도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구독자님이 난 처음 들으면서 지원 사격도 막 해주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고 늘 남 탓만 하다가 본인 풀에 지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는 이런 거 1도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오면 그냥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 뭐 근데 굳이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제가 신경 안 쓴다. 그래서 혹시나 악플 달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원 사격 해주시면 제가 더 감동받고 더 응원할 거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GPT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카메라를 제 핸드폰을 하나 더 거치를 해놓고, 지금 아이패드하고 이제 대화하려고 지금 스탠바이 중입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제 출퇴근길에 GPT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끌어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롬프트 엔지니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학문적인 접근을 막 하시는데, 우린 실용적으로 써야 되죠. 실용적으로. 진짜 내가 필요한 걸 잘 뽑아내고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실용 학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언제라도 좋으니까 채팅창에다가 GPT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이걸 모았다가 하나씩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제가 쓰듯이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게 이제 인트로입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가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또 라이브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오늘 얘기할 것들 중에 이제 화두가 생성형 AI라는 건데, 생성형 AI 중에 정말 많은 생성형 AI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GPT 뭐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 코코님 쇼츠의 음악 저작권 이거는 무조건 제가 오늘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글쓰기에 대한 생성형 AI가 있고, 이미지 생성에 대한 AI도 있고, 음악에 대한 AI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프로그램 코딩을 해주는 것도 있고, 웹사이트를 개발해주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3D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여기에 있는 거 저 거의 다 못 씁니다. 거의 다 못 써요.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씩 열어볼게요. 글쓰기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GPT죠. 그런데 Perplexity라는 것도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클로드라는 것도 되게 유명하죠. 클로드, 그 다음에 노션도 있고요. 제미니도 있고, 제스퍼도 있고, 라이트 소닉도 있고, 이 중에서 몇 개나 봤을까요? Perplexity 꿀팁 기대됩니다. 아, 살짝, 오케이. Perplexity도 재밌죠. 여기에 보면, 이 Perplexity는 사실 검색 기반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클로드 소넷도 있고, 그 다음에 솔라도 있고, GPT도 들어가 있고, 소나도 들어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버무려서 검색하는 엔진인데 AI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써보는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했던 거, GPT, Perplexity, 클로드, 노션 정도는 제가 주로 써요. 이건 아예 손도 못 대봤어요. 이걸 언제 공부해? 내가 10년이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공부하면 또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기능 나오고, 또 따라가면 또 다른 거 나오고, 쫓아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지금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GPT도 터보 있고, 뭐, 옴니가 있고, O1이 또 새로 나왔죠. O1이 또 새로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방금 얘기했던 이 많은 것들 중에, 글쓰기나 뭐 이런 것들에 적화된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이미지 생성을 볼까요? 이미지 생성. 이미지 생성을 보면 제일 유명한 게 미드저니가 있죠. 미드저니. 미드저니는 완성도는 좋은데, 이 프롬프트, 이 주문 넣기가 되게 힘듭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뽑으려면 거의 공학도 수준의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거를 GPT나 클로드 이런 데 써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모든 교두보가 사실은 GPT하고 클로드가 대체적으로 모든 AI를 다루는 교두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두보. 내가 기계어를 바로 못하니까 얘들을 통해서 기계어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달리는 GPT의 내장이 또 되어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더 있습니다. 점점점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정리를 못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럼 음악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음악에는 수노라는 게 있어요. 수노. 유노도 있습니다. 유노. 다 여기 적지 못해요. 유노라는 것도 있고 수노라는 것도 있고 11랩스도 있고 엠퍼 뮤직. 너무 많아요. 너무. 주크박스도 있고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면 이 중에서 수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수노 가지고 만들었죠. 이거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로 하는 게 있죠.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를 이제 정리하려니까 GPT도 다 못 가져오고 아무튼 다른 툴을 써가지고도 했는데도 잘 못 가져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GPT에서 나온 걸로 지금 정리한 것 뿐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코딩은 또 뭐가 있느냐? 코파일럿이라고. 코파일럿이 이게 되게 코딩을 잘하고 있고 저는 요즘 거의 뭔가 만들고 싶으면 거의 하루에 프로그램 하나 정도 만드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가지고 제가 뭐 하고 싶으면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그때 쓰는 거는 저는 이제 커서 씁니다. 커서라는 걸 씁니다. 그거는 이제 GPT나 클로드가 내장이 돼서 그걸로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코딩으로 반영해주고 히스토리 정리 같은 게 잘 되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고 앱 개발도 뭐가 있을까요? 프레이머, 윅스, 파워 앱스 3D 모델은 딥마인드는 예전에 제 영상 중에 그 AI 관련해서 기본 지식으로 아시라고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후에 그 그림을 가지고 AI가 그림을 만들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창조의 영역은 인간의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딥마인드가 그걸 확 깨버렸죠. 그래서 딥마인드가 그때부터 계속 발전했었고 실제로는 AI는 창조적인 영역부터 하나씩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지배하는 게 글쓰기. 이건 거의 끝판이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막 써줍니다. 근데 이런 AI가 발전하기 전에 헐리우드에서는 GPT나 클로드가 나오기 전부터 시나리오를 AI가 만들고 했어요. 뉴스레터도. 그런 기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뭐 헐리우드에 무슨 대본을 짠다. 그러면 메인 작가가 유명한 사람 이름 네이밍을 걸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거야 하면 이거를 작은 작가들이 가져간 다음에 막 전개를 하던 거를 이것마저도 이제 AI가 하기 시작했었던 시절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개인이 그냥 이런 시나리오도 만들 수 있게 지금 기술이 발전해 버렸죠. 그런 것들이 지금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조 영역부터 AI가 지배할 거다. 왜냐하면 원래 없던 거거든요. 우리 상상으로만 알던 원래 없던 거기 때문에 없던 거를 그냥 있을 법하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아, 그거구나라고 인지하는, 원래 없는 걸 믿는 존재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종교도 마찬가지고 조금 민감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없는 허구를 믿는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영역부터 기계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참,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요 클로드하고 GPT인데 요 두 개는 거의 좀 유사한 성향입니다. 유사한 성향이기 때문에 GPT를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런데 조금 독특한 게 있죠. 퍼플렉시티는 조금 다른 결이에요. 검색 기반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니까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퍼플렉시티를 1년을 무료로 받는 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꿀팁이죠.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더라 1년에? 한 28,000원 정도 하네요. 뭐 GPT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1년 동안 무료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SKT만 해당이 됩니다. SKT. SKT에서 하는 서비스가 AI 서비스가 뭐가 있죠? ADAT이죠. ADAT. 그러면 ADAT에 들어가갖고 어플을 깝니다. ADAT 어플을 깔면 ADAT에서 쭉 보면 여기 옆에 있는 물결 있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요런 창이 떠요. 설정할 수 있는 게. 요게 이벤트에 들어가도 있고 이벤트에서 쭉 내려보면 있고 여기도 지금 있습니다. 1년을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안타깝게도 저는 못해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요런 게 있어서 이벤트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벤트 안에 쭉 밑으로 끌어내려다 보면 맨 마지막에 요게 있어요. 요것도 종료될 수도 있으려나? 아무튼 맨 밑에 있기 때문에 종료된 이벤트로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SKT 통신사를 이용을 한다면 요거 클릭해가지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저걸 누르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SKT 사용자 있네요. 이벤트 기간 10월 요번 달 말까지네요. 아, 그렇다. 요번 달 말까지니까 요것만 아신다면 요거를 무료로 1년 동안 구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신청하고 지금 신청하기 누르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퍼플렉시티에 이제 계정을 연동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게 기존의 퍼플렉시티 계정이 구독이 되어 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저는 몰라가지고 결제하고 썼었거든요. 딱 하니까 처음 구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튕겼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하면 또 그냥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계정 연동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쓰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돈을 내고 쓸 거고요. 혹시나 내 계정이 이미 한번 구독이 돼서 안 된다 하면 다른 계정으로 한번 연동해보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처음 구독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 한해서 그리고 SKT 사용자에 한해서 1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 자, 퍼플렉시티는 저는 이제 이게 단축키를 해가지고 쭉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옆에다 GPT도 한번 띄워볼까요? 뭐 또 엄청 많이 질문해놨다, 그죠? 그러면 GPT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질문할 거 없나요, 혹시? 이렇게 최근에 게이밍 마우스를 뭐 이렇게 얘기했다 만약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뭔가 잘 정리하죠. GPT는 똑똑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 정도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질문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GP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모델이 또 최근에 O1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캔버스하고도 또 협업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그럼 퍼플렉시티로 넘어갈까요? 퍼플렉시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는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뭐라고 질문했지? 게이밍 마우스를 추천해줘. 게이밍 마우스를 추천해줘. 라고 누른다면 퍼플렉시티는 유명한 게 엔비디아 그 CEO가 자주 사용한다고 유명해졌던 매스컴을 탔던 적이 있었죠. 근데 퍼플렉시티는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근거 자료를 여기다 넣어줘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를 검색해 가지고
이걸 근거로 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걸 누르면 그 링크로 바로 들어가요. 이걸 읽은 거야. 그래서 요 사이트에 있는 글을 보고 요약을 한 다음에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것처럼 어쨌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걸 낸다는 거죠. 레이저, 바이퍼, 로지텍 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긴 배터리 수명 그러니까 77 해서 비슷한 글로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GPT는 다시 돌아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GPT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퍼플렉시티는 이걸 가지고 다시 얘기한다면 프로 검색이 이제 뭐, 자, 요게 있으면 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가 있어가지고 방금은 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한 다음에 정보를 찾아와. 이런 거고 학문은 논문을 검색을 해서 실제 학문적인 접근을 해서 찾아와. 수학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 글쓰기, 라이팅에 대해서 다 긁어와. 그리고 나는 상상의 이야기를 할 거니까 추론을 해서 가져와. 소셜 의견을 가져와. 비디오를 가져와. 이렇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이밍 마우스를 만약 친다면 여러분들 유튜브 막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게이밍 마우스 추천 딱 치면 이렇게 막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 보고 있을 거잖아. 이렇게. 다 보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퍼플렉시티에다가 비디오를 한 다음에 똑같이 게이밍 마우스를 비디오 모드로 찾아줘라고 하면 유튜브 링크가 쭉 뜨면서 옆에도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챗GPT는 이 그림이 뭐 없어요. 그냥 텍스트로 쭉 나옵니다. 가끔 링크는 나와요. 링크. 참고할 만한 링크를 줘봐 라고 하면 찾아본 다음에 링크를 줘요. 이렇게 링크를 주죠. 이 링크를 누르면 갈 수 있어. 그런데 퍼플렉시티는 기본적으로 이 링크를 다 줍니다. 다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영상이 있는데 우리 봤던 아까 게이밍 추천했던 이런 영상들을 하나 보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썸네일처럼.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를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썸네일만 보려고 해도 이렇게 다 내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보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요 작은 칸이긴 하지만 요 칸에 딱 들어와서 한눈에 봐주면 이 중에 몇 개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도 있다. 그 다음에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크롬 기본 계산기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롬 창에다가 요 구글 마크 있는 게 기본 검색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는 또 숨어 있는 게 있잖아요. 는 치고 뭐 67 곱하기 뭐 45 하면 요 밑에 바로 답이 나와요. 계산기를 펼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탭을 치면 결과가 나오니까 요거를 뭐 40, 24로 나눠줘. 탭을 치면 또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쓸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이제 기본 검색 엔진이라는 칸이 여기에 뜨는 건데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설정에서 검색 엔진에 들어가가지고 변경을 누른 다음에 다른 걸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퍼플렉시티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검색 엔진 및 사이트 관리를 누르면 아까는 변경을 눌렀었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한 다음에 이걸 기본 엔진으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여기 리스트에 안 뜬다 그러면 다른 유튜버가 공개를 해주셨던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치면 됩니다. 요 퍼플렉시티 치고 뭐 하고 하는데 대부분 아마 여기 리스트에 뜰 겁니다. 뜨면 활성화를 누르고 기본 검색 엔진 여기 검색 엔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변경해서 그럼 여기에서 스크롤 하다 보면 이게 아마 퍼플렉시티 같은데 이걸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탭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던 구글 마크가 이제 퍼플렉시티로 바뀝니다. 1년 무료를 받았으니까 알차게 써야죠. 그러면 구글 여기에 원래 검색창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여기다가 치면 돼요. 게임용 마우스를 이렇게 치면 퍼플렉시티로 바로 연계돼 가지고 바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는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벌써 40분이네요. 벌써 40분 지나서 다른 이야기들 좀 더 해볼게요. GPT 얘기해야 됩니다. GPT. 자, 퍼플렉시티는 검색 기반으로 하는데 저는 사실 클로드나 GPT나 퍼플렉시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GPT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GPT는 생각의 확장을 너무 많이 도와줘요. 저는 이제 공상하거나 상상하고 뭔가 플래닝하는 걸 즐기는데 정보를 찾기 위해서 뭐 기자처럼 글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업적인 구상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방향성을 잡을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플렉시티나 클로드보다는 GPT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GPT의 단점 중에 하나가 요즘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망상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걸러내고 잘 질문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GPT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은데 한번 해볼게요. 질문해보기라고 했어요. 질문을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로 프롬프트 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글로 타이핑을 해서 치는 방법이 이제 텍스트로 하는 프롬프트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옛날 제 기억엔 도스 시절 때부터 이거를 프롬프트라고 불렀어요. 이게 막 외계어가 막 영어로 막 적혀있죠. 프로그래머가. 그럼 뭐가 커서가 깜빡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이거 프롬프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이제 여기 입력창이라는 이야기고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막 화두가 되고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는 GPT한테 대화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GPT도 사실은 기계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인간의 말에 되게 잘 반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계가 대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정형화된 이야기를 꺼내주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건데 사실 일반인들이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질문했을 때 항상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는 거는 일반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나는데 그때마다 질문이 정형화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GPT 속에도 GPTS라는 게 있습니다. GPTS. 그걸 사용해서 좀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정교화적인 대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공부하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일상에서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해하도록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대화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최근에 이제 GPT에서 아이폰이나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대화를 합니다.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음성으로 하면 텍스트 언어를 넣으면 그걸 텍스트로 인식을 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서칭을 한 다음에 답변을 생성하고 또 텍스트를 만들어서 텍스트로 돌아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누락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무슨 누락되는 게 있어? 데이터 다 텍스트 쳐가지고 하는 건데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 전해지는 게 있잖아.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뉘앙스가 없어집니다. 결국엔 그 말하는 음량 크게 소리친다든지 아니면 막 힘이 빠지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속도, 말의 속도, 억양, 발음 이런 톤 앤 매너 같은 것들이 사실은 누락이 돼요. 누락이 되는데 이게 GPT-5부터는 미친 거예요. 그냥 누락되는 거 없이 그냥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음성이 들어가면 그대로 음성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던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석하고 서칭하고 음성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이게 미친 기술이죠. 미친 기술입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저는. 번역하고 그걸 또 해석하고 이런 게 없어지고 간단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답을 하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텍스트 이제 검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보시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얘기하면서 하는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챗 GPT를 이제 애플 디바이스로 쓰게 되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음성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음성이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에서 뭐 이걸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제가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식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최근 주식이 들락날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변동성이 큰 이유는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째, 엔비디아는 AI와 반도체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어 AI 관련 수요의 변화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주식 분석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향후에 엔비디아의 주식 전망은 네가 어떻게 생각해? 향후 엔비디아 주식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외부 변수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에서 이제 핸드폰을 꽂아놓고 이런 질문을 어떤 주제가 됐든 간에 막 오고 갑니다. 지금부터는 예전에 한번 했던 걸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되게 떠오르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다 보면 엔비디아가 그러면 앞으로도 유망할까? 그럼 경쟁 상태는 어떻게 돼? 그러면 엔비디아와 같이 흘러가는 시장 흐름은 누구와 연동하는 거지? AI인가? 컴퓨터인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다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 속도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연간 뭐 어느 정도의 속도를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AI는 또 어떤 속도로 발전을 해? 3년, 뭐 5년 단위로 한번 쪼개서 얘기해봐. 그러면 딱 쪼개줍니다.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얘기할 건데 일단 요거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잘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GPT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GPT하고 대화를 하는 건 되게 스트레스예요. 업무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리 식힐 때 이제 아이디어 미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핸드폰 놔둔 다음에 이런 대화를 막 해요. 그러면 궁금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면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에 답이 나오고 답에 또 질문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GPT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서를 학습을 끝냈고 그 학습을 다 끝낸 정도가 이미 시사 수준이 끝났단 말이에요. 의학이면 의학에 대한 박사고 문학이면 문학의 박사고 역사면 역사, 뭐 IT면 IT, 코딩도 다 해주잖아요. 그런 박사들의 집합체가 지금 GPT에 들어와 있어요.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꺼내 쓰는 사람은 나란 말이죠. 그 잘 꺼냈으면 돼요. 꺼냈으면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를 전문가를 데리고 오면 다음에 뭐 할 거 만든다고 그 회의가 끝나고 결국엔 내가 얻은 결과도 없는데 다음에 만나서 그 얘기를 물어봐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스피드하게 즉문즉답이 되다 보니까 생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져.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좀 식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실제로 뭐 조금 쉬고 싶을 때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사용 팁을 좀 알려드리면 답변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코딩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코딩을 할 때도 영어로 검색해서 영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해주면 더 답변을 잘합니다. 특히나 엑셀 같은 경우에 한글로 되어 있는 열 이름 같은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글을 그대로 인식하라 하는데도 그걸 꼭 번역을 해서 인식하다 보면 이게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프롬프트에다가 작성할 때부터 한글로 열심히 작성하고 마지막에다가 다는 거죠. 이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검색을 하고 영어로 검색을 하고 답변은 한글로 해줘 하면 결국에는 번역 작업이 선단하고 후단에서만 이루어지고 실제 돌아가는 거는 영어로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있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한참 대화하다 보면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때는 반드시 내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질문이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까도 했었어요. 내 질문이 뭐지? 물으니까 클로드 AI에 대해서 조사해와 입니다 라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생성형 AI가 어떤 것이 있는지 최신 자료를 다 긁어달라고 했는 건데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GPTS라는 게 있어요. GPTS. 저는 GPTS라는 게 있는데 유료 사용자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GPT 탐색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 GPT죠. GPT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처럼 답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GPT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되게 많습니다. 글쓰기 GPT가 있고 생산성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법률적인 거, 웹사이트 만드는 거나 그 다음에 법률적인 거, 판사, 검사, 계약서 작성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로고 만드는 거, 달리도 들어와 있고 캔바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놓고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쓸 때 만약에 뭐 이미지 제너레이터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와가지고 채팅을 시작을 하면 여기에 GPT로 안 돼 있고 이미지 제너레이터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GPT 중에 이미지 제너레이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로고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떤 로고를 할까?
마우스. 오늘 마우스를 계속 얘기하니까 마우스를 팔고 있어. 로고를 디자인해줘. 뭐 그냥 두리뭉실하니까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 정보로 마우스를 디자인할 수 있어요 라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유도를 합니다. 투 버튼이에요? 아니면 추가 버튼이 있어요? 아니면 날렵하고 유선형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한테 설명해. 설명 안 하면 이대로 만들 거야. 이런 이야기죠. 이 녀석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색상, 그 다음에 뭐 유선형이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넣고 주면 이제 디자인을 할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이 나와요. 또 만들고 싶으면 또 만들면 되겠죠. 뭐 이 정도야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GPT-3를 다루는 것 말고 GPT에 들어왔을 때 불러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방금 이미지 제너레이터라고 한다면 땡땡땡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사이드바에 넣기라고 아마 돼 있을 건데 그걸 클릭을 하면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멘션을 하듯이 알파를 치면 누구를 불러올 거야 라고 여기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만약에 요 대화에서 끌어내 볼게요. 여기서 그럼 카피라이트를 불러올게. 카피라이트 하는 전문가를 불러온 다음에 이 마우스에 맞는 카피를 만들어줘. 그러면 이런 카피라이트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죠. 저는 주로 이걸 어디에 쓰냐면 최근에 제가 중국하고 거래를 하는 회사에다가 독점 계약서를 던진 적이 있어요. 독점 계약서. 그런데 국제 계약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지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률 가이드하고 계약서 작성 법률 검토 이 두 가지 GPT를 가지고 계약서를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10분 만에 영문, 한글 둘 다 나오는 계약서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그 상대방한테 보내가지고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계약서 하나 만드는 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변호사도 찾아가야 되고 되게 힘든 과정들이 많잖아요. 시간도 돈도 많이 들죠. 그런데 이 녀석하고 얘기하면 5분, 10분 만에 끝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초안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준 다음에 상대방이 검토한다면 이걸 좀 바꿔줄래? 그럼 바꿔주면 바꿔줄게. 그 바꿔준 내용도 들고 와가지고 그 계약서 이야기했던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거 반영하고 싶다던데? 치면 업그레이드 돼서 또 나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던지고 뭐 바로 계약을 완성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식으로 GPT나 이 생성형 AI를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학문적인 접근은 그들만의 일이고 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해서 우리가 편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일인 거지. 우린 사용자인데 너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서 길게 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국제 법률에 맞게 업데이트 해줘. 그거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지금 만드는데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계약서 만들고 있죠? 중거법, 분쟁 해결, 비밀 유지. 이걸 어떤 항목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벌써 만들었어요, 벌써. 그걸 이걸 워드에다가 카피하면 끝이에요. 국경 언어를 떠나서 모든 아이디어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 더 친다면 국제법에 검토해서 수정해줘. 변호사를 찾아가도 변호사들이 이거 다 못 챙길걸요? 다 못 챙겨요.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세상이 왔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주제. GPT. 요거 하나 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금방 간다, 그죠?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2주 격주마다는 라이브를 꼭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계속 그런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어떤 대화를 해드려야 도움이 될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댓글에다가 이런 내용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내용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들, 다음 라이브 주제들 선정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치겠습니다.